쥐가 여우를 삼켰습니다. 처음에 루머로 들었을 때는 설마 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져서 깜짝 놀랐네요. 법적인 절차가 남아서 최종 승인까지는 최소 1년 이상 걸릴 예정이지만 벌써부터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도 남을 이벤트라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마냥 기뻐할 일만은 아닙니다. 과연 디즈니와 폭스의 합병은 어떤 장단점을 가지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쪽의 내용은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최고의 장점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그토록 고대하던 슈퍼히어로들이 마블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스파이더맨과는 달리 완전히 고향으로 복귀합니다. 판타스틱4는 판권 문제가 복잡해서 북미의 언론조차 확신하지 못하던데 디즈니가 공식 성명서에서 언급한 걸 보면 일단 마블이 영화로 제작하는 건 가능한 모양입니다. 덕분에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는 더 풍성한 캐릭터와 세계관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장은 힘들겠지만 언젠가는 어벤져스 대 엑스맨의 격전을 보게 될지도 모를 일이죠. 게다가 엑스맨과 판타스틱4에는 팬들이 그토록 원하던 악당들이 상당히 포진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최고의 악당 목록에서 매번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닥터 둠입니다. 폭스의 영화에서는 항상 명성에 미치지 못하는 캐릭터로 그치기 일쑤였죠. 마블로 온다면 최소한 그것보다는 나은 대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실제로 폭스에 있던 캐릭터들이 합류하게 된다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는 10중 8구 현재까지 세운 계획에 수정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어벤져스 4편 이후로는 어떻게 달라질지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1년 이상의 시간이 남았으니 우리가 아는 마블이라면 큰 차질을 빚진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폭스에서 제작 중이거나 예정인 영화 중 일부도 운명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엑스맨 다크 피닉스와 갬빗, 그리고 데드풀2 등은 예정대로 개봉할 것으로 보이지만 닥터둠, X23, 엑스포스 등은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엑스맨 다크 피닉스의 경우는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 영화는 엑스맨의 세계관을 확장하려는 장기적인 비전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공개된 소식을 통해서는 제시카 차스테인이 스크럴을 연기한다는 추측까지 이어졌죠. 올리비아 문은 내년 초에 또 한 번 모여서 촬영을 시작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바람에 다크 피닉스의 속편까지 묶어서 제작하는 거 아니냐는 루머도 나왔습니다. 이것이 사실일지라도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될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설사 제작되더라도 엑스맨으로 꿈꿨던 폭스의 원대한 포부는 그 영화를 끝으로 물거품이 될 처지라고 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셨을 가장 큰 단점은 R등급, 즉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의 영화가 종말을 맞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디즈니는 전통적으로 R등급 영화를 제작하거나 배급하지 않습니다. 다들 데드풀과 로건만큼은 폭스에서 제작한 게 신의 한 수였다는 걸 인정하는 것도 그 때문이죠. 디즈니와 폭스의 합병에 라이언 레이놀즈가 이런 짤방을 올린 게 마냥 우스갯소리로만 보이진 않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작년 3월, 그러니까 데드풀이 대박을 터뜨렸을 무렵에 디즈니의 CEO인 밥 아이거에게 질문했더니 마블의 R등급 영화는 계획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판국인이 걱정하는 건 당연했지만 천만다행히도 지금은 마음을 바꿨습니다. 폭스를 인수한 직후에 그는 데드풀을 직접 언급하면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건 두고 봐야겠지만 일단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했습니다. 더 나아가 폭스에게는 비단 데드풀만이 아니라 여러 R등급 영화가 있습니다. 킹스맨과 에일리언 시리즈가 여기에 해당하죠. 이런 영화들을 디즈니가 쉽게 포기할 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폭스를 별도의 자회사로 두는 것입니다. 디즈니는 과거에 미라맥스와 터치스톤 등을 통해 R등급 영화를 배급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질적으로는 디즈니가 배급한 영화지만 형식적으로 볼 때는 다른 브랜드로 포장해 분리시킨 것입니다. 현재 디즈니는 차고 넘칠 정도로 잘나가는 제작사니 굳이 통합하는 것보다는 폭스라는 브랜드의 개성을 따로 유지시키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리우드의 역사를 대표하는 제작사 중 하나가 사라지는 걸 바라는 사람도 없을 테니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죠. 한 가지 다행이라면 디즈니가 그걸 누구보다 잘할 거란 것입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인수한 제작사를 굳이 디즈니화 시키는 게 얼마나 멍청한 짓인지 정도는 알고도 남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처럼 독보적인 원톱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전략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자사의 이득이 될지는 충분히 파악했을 거란 의미입니다. 아마 디즈니는 독점 금지법에 대한 국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나중에 있을 청문회에서 이 점을 강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진짜 말하고 싶은 내용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디즈니와 폭스의 합병을 산업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기대만큼 불안도 큽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일부 의원들은 미디어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예컨대 디즈니는 이제 TV 채널만 300개 이상 거느리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스트리밍 사이트를 독자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동시에 폭스가 보유 중이던 훌루의 지분을 흡수하면서 지배적인 위치에 올랐습니다. 영화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지만 눈에 확 들어오도록 수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12월 17일을 기준으로 한 올해 각 제작사의 시장 점유율입니다. 언뜻 디즈니와 워너가 비슷한 수준인 것 같지만 올해 상영작과 개봉작의 수를 보시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심지어 점유율 5% 이상을 기록한 상위 7개 중 디즈니가 가장 적은 수의 영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균으로 따졌을 때 효율성과 수익성에서 엄청난 격차를 띠게 되는 거죠. 정확한 비교를 하려면 각 영화의 제작비까지 계산해야겠지만 어차피 모두 블록버스터로 큰 돈을 번다는 걸 고려하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디즈니는 프랜차이즈 영화에서 강세를 보이고 워너에게는 더 다양한 영화가 있다는 게 다릅니다. 이런 맥락에서 폭스를 통해 다양한 영화까지 확보하게 된다면 더더욱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작용이 있다면 두 제작사의 합병으로 디즈니의 점유율이 훨씬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의 통계를 근거로 하면 최소 30% 이상입니다. 더군다나 디즈니는 전 세계 흥행 수입에서 3년 연속으로 5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놀랍게도 할리우드 역사상 최초의 업적입니다. 그걸로도 부족해 폭스까지 삼켰으니 시쳇말로 다른 제작사는 게임이 안 될 지경입니다. 바로 이것으로부터 가장 큰 문제가 불거질 공산이 적지 않습니다. 쥬라기 월드와 공룡으로 비유해서 말하자면 바야흐로 디즈니라는 티라노사우루스가 탄생했으니 다른 제작사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걸 능가할 수 있는 인도미너스 렉스를 만들려고 할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디즈니가 폭스를 노린 배경에는 그보다 먼저 세계 최대의 통신사인 AT&T가 워너의 모회사인 타임워너를 인수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그럴만도 한 게 경쟁사가 덩치를 키우면 같이 덩치를 키워서 맞서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나비 효과가 발생해 할리우드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유례없는 지각 변동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이 결과는 다시 두 가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첫째는 중소규모의 다양성 영화가 소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의 덩치가 커질수록 더 많은 수익에 매달리게 될 텐데 다양성 영화로 얻어지는 수익으론 어린 반푼어치도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영화 제작의 판도가 변해 중소규모의 영화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경고했습니다. 설상가상 스튜디오 영화는 줄고 독립 영화는 늘어나는 데 반해 수입의 비중은 오히려 전자가 커지는 추세입니다. 이 말인즉슨 관객의 취향이 오락 영화로 점점 더 기울어지는 탓에 독립 영화는 얼마 남지 않은 수입을 놓고 경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튜디오 영화의 제작 편수가 줄어든 것도 그래서입니다. 다들 소수의 블록버스터에 몰두해 더 많은 관객과 수입을 창출하는 데 매달리니까요. 어디서 들어보신 얘기라고요?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디즈니의 제작 형태가 정확히 그렇습니다. 적은 영화로 압도적인 수입을 올렸다고 했던 걸 기억하시죠? 강조하지만 할리우드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작은 영화는 꺼리기 일쑤인데다가 최소한의 제작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같은 감독조차 최근의 영화 3편은 모두 직접 투자를 유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근래 넷플릭스를 주목하는 건 이런 사연과도 밀접합니다. 봉준호 감독이 말했다시피 충분한 제작비를 대주면서도 감독의 창의력과 연출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거든요. 넷플릭스 외에도 각종 스트리밍 사이트와 TV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극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재능 있는 감독들이 설 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건 심각한 사안입니다. 단지 시대와 트렌드의 변화로만 치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극단적인 자본주의가 득세하는 현상을 경계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칫하면 극장은 블록버스터의 전유물로 전락하게 될 판국이니까요. 덧붙여서 폭스의 경우는 독립영화를 전담하던 폭스 서치라이트가 유명합니다. 디즈니에게 인수된 이후로도 부디 명맥을 유지해줬으면 좋겠네요. 공교롭게도 마블은 중소규모의 영화나 독립영화로 두각을 나타낸 감독들을 영입해 큰 재미를 봤습니다. 재능 있는 감독들을 발굴해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이지만 한편으론 그들을 이제 중소규모의 영화에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게 아쉽기도 합니다. 여담이지만 할리우드가 진짜 무서운 게 이겁니다. 실력과 재기를 두루 갖춘 젊은 감독들을 찾아서 끊임없이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졌다는 거죠. 여러분도 다들 좋아하시고 지금은 할리우드를 주름잡은 크리스토퍼 놀란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는 자신이랑 평가가 다르다고 해서 툭하면 디즈니가 평론가를 매수했네 어쩌네 하면서 유치하기 짝이 없게 징징대는 일부의 몰지각한 관객에게 꼭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디즈니는 지난 11월에 토르 라그나로크의 시사회를 열면서 LA 타임즈의 기자를 제외시켰습니다.
ABC 채널의 드라마를 먼저 시청하고 리뷰할 수 있는 자격도 박탈했습니다. 이유는 LA 타임즈가 디즈니랜드와 애나하임시의 분쟁에 대해 심층적으로 보도한 기사였습니다. 저도 읽어보진 못했으나 기사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디즈니에서는 정정 요청조차 하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기가 불편했는지 우리나라에서 벌어졌어도 황당할 일을 저질렀습니다. 설사 기사가 잘못됐다고 해도 그렇게 대처해서는 안 될 일이었는데도 말이죠. 당연히 여타 언론과 평론가 단체는 좌시하지 않고 디즈니를 향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시상식의 후보에서 디즈니의 작품을 배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극단적이게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맞선 셈입니다. 그제서야 디즈니는 LA 타임즈에 대한 조치를 철회했습니다. 이 사건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새삼스럽지만 거대 기업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횡포를 휘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것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작가 노조는 가뜩이나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디즈니와 폭스가 합병했으니 앞으론 더더욱 힘들어질 것을 걱정했습니다.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가 개봉하기 전에는 극장과의 충돌도 있었습니다. 보통은 극장에서 올리는 수입 중 55에서 60%를 제작사가 갖는데 디즈니는 예외적으로 65%를 요구했습니다. 기존의 스타워즈 영화가 64%를 받는 것에서 더 올랐습니다. 더군다나 최소 4주 동안 가장 큰 상영관을 보장하라는 조건까지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극장은 어차피 흥행할 영화니 크게 개의치 않았지만 스크린이 하나밖에 없는 극장에게는 가혹한 처사죠. 이런 것들이 바로 폭스를 집어삼켜 덩치가 더더욱 비대해진 디즈니를 경계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산업적인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관객의 입장에서도 걱정스러운 건 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와 로건 등의 영감을 준 코믹스 작가인 마크 밀러는 합병을 반기면서도 너무 많은 캐릭터는 관객들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지적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것 때문에 슈퍼히어로 영화에 이미 지친 관객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벤져스 4편 이후 일부 캐릭터를 정리하려는 마블의 결단은 여전히 참 영리합니다. 아울러 제임스 맨골드는 디즈니와 폭스가 슈퍼히어로 영화에 집중한다면 오리지널 영화가 결핍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 자신이 로건 등을 연출한 감독인데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지 모를 현실을 걱정한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는 지금보다 더 짧은 주기로 마블의 영화를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한두 달에 한 편꼴로 개봉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럴 확률은 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걸 다 떠나서 마블은 어떻게 해야 관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여태까지 잘해온 걸 과욕으로 망칠 만큼 경솔하진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틀림없이 폭스에 있던 슈퍼히어로를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로 데리고 오더라도 부작용보다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외에 디즈니가 자사의 영화에서 점차 인종과 문화 등의 다양성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폭스를 통해서 더 많은 영화에 접목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겠죠. 또한 폭스 산하에 있던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블루스카이도 픽사와 서로 협력하면서 더 좋은 작품을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장점이나 강점은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실 것 같아서 지금까지 그 이면에 있는 불안과 염려를 전해드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순전히 관객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디즈니가 결코 오만해지지 않고 더 재밌고 유익한 영화를 만드는 제작사로 진보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없으니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